강남 학원과 마약 음료 사건, 사회부 이상혁 기자와 뉴스 추적해 보겠습니다. 이 기자, 마약 음료수가 세관을 통해서 택배로 들어왔을 가능성이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어떻게 들어왔을까요? 네, 이른바 국제택배로 불리우는 특송화물은 국내로 들어오려면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우선 국제택배 회사들이 해당 물품에 관한 문서를 세관에 전달합니다. 세관은 전달받은 문서를 확인해서 특이 물품이 있는 경우 아예 선별검사 목록에 넣어 일일이 확인해 나섭니다. 선별검사 목록에 없는 나머지 화물들은 전부 엑스레이 검사를 거치는데 이 과정에서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으면 통관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택배로 이런 마약류가 완제품으로 들어오면 못 잡을 수 있다는 겁니까? 네. 은밀한 형태로 마약을 밀반입할 경우에는 사실상 세관 당국이 이를 확인하기란 어렵습니다. 관세청 통계자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국제특송화물은 하루에만 10만여 건, 우편물은 3만여 건에 달합니다. 해당 관계자는 물량이 많아 일일이 검사할 수 없고 엑스레이 검사 시간 또한 길어봤자 10초에 불과해 세밀하게 검사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마약 음료수를 택배로 보낼 경우 통관 인력이 이를 쉽사리 확인할 수 없는 겁니다. 네. 물론 세밀하게 검사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전수 검사에 나설 경우 물류 대란이 일어나니 관세 당국은 통관 절차를 간략하게 할 수밖에 없던 겁니다. 앞서 보도해 드리기로는 그러니까 최소 7명이 이 범죄와 연관됐다고 전해드렸거든요. 이 중 총책에 대한 파악은 혹시 된 게 있습니까? 예, 통상 마약, 보이스피싱 범죄는 범행을 주도하는 총책의 지시를 받아 말단에게 전달하는 중간책, 그리고 중간책의 단순 지시를 받아 단순 업무를 수행하는 실행책과 전달책 등으로 구성됩니다. 현재 경찰이 신병에 확보한 4명은 경찰 조사에서 고액 알바에 참가했을 뿐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단순 실행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경찰 역시 마약 음료수를 마신 피해 학생들의 보호자가 제3의 인물에게 협박성 연락을 받은 사실에 주목해 범행을 주도한 총책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엄단해야 된다라고 지시했는데 오늘은 한동훈 장관도 한마디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부산을 찾은 한동훈 장관도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애들을 학교 보낼 때 마약 조심해라 부모들이 말하고 이래야 되는 나라가 되면 되겠습니까? 과하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강력하게 단속해야 잡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검찰청에 따르면 재작년 마약 사범은 18,000여 명에 육박했습니다. 특히 최근 4년 사이에 증가했는데 19세 이하 마약 사범 증가세가 두드러졌습니다. 그리고 검수완박으로 인해서 검찰이 그동안 마약 수사를 못했다. 그래서 범죄가 늘었다는 얘기도 있던데 맞습니까? 네, 사실이 맞습니다. 실제로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이 마약 수사를 직접 하지 못하도록 바뀐 이후 마약 범죄가 늘어난 점도 사실입니다. 지난 2021년 1월부터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이 마약 유통 범죄를 수사할 수 없게 되면서 마약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할 수 없게 된 겁니다. 대통령 지시로 검경이 합동으로 마약과의 전쟁에 나섰는데 이제라도 제대로 발본색원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 추적 이상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